자, 그럼 오늘 방송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리온 헬기가 이라크와 UAE의 이 수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사실상 발표만 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엠바고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대수도 다 입수가 됐는데 이제 발설을 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방위사업청에서 발표. 네. 발표해서 자기들이 어떤 공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평론가들 당신네들이 이거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신문사 기사를 다루지 마라. 하여튼 철저하게 이 엠바고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아니면 군인들이나 자기들의 공로를 가져가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함부로 떠들지 말고 니들이 뭘 하느냐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희 슈퍼소닉 TV를 위해서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네. 근데 대표님은 피부가 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으세요. 아니 우리 젊어요. PD님도 그 나이에 비교해서 그 피부가 상당히 밝으세요.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 6학년이 넘으셨고 제가 이제 5학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결이 바로 이제 이 콜라겐 아닙니까? 콜라겐. 콜라겐이 되게 중요하죠. 예, 이 사람 피부 진피층의 90%가 바로 이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육도 중요하지만은 예. 피부, 그다음에 이제 머리 탈모. 탈모. 이게 직접적으로 콜라겐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또 대표님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조금 요새 느끼는데 관절도 예. 중요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네. 피부, 탈모가 저는 또 이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110세대 110세대. 시대, 110세 시대. 그래서 늙어도 곱게 늙어야 어디 가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숱도 좀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드릴 콜라겐 바로 사누스 어린 콜라겐 5000. 이 5000이 5000mg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광고를 받고서 여러 업체들 거 상품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비교해보셨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사누스 어린 콜라겐이 5000mg으로 가장 많은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향도 좋아요. 상큼합니다. 원래 무슨 주스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맛있어.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 콜라겐 성분을 흡수를 해야 한다면서 족발이라든지 돼지 껍데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을 몸에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콜라겐. 주스 타입. 예. 분자량이 낮아서 마시면 바로 피부에 전달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해요. 그거 어제 돼지 껍데기 먹어 소화시킬 시간이 어딨어요. 진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음식점들에서 얘기하는 네. 상징성 있는 얘기지 예. 흡수율은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하고 빠르죠. 예, 흡수가 빠르고 하루에 이 한 병씩 딱 마셔주면 적당한 콜라겐을 흡수한다고 해요. 탈모에도 효과가 있고요. 관절, 연골, 그리고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근육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110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피부 관리도 잘하고 곱게 늙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리도 탈모 방지하고. 예, 그러니까요. 고정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 한 통씩 하셔서 이 콜라겐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리온 헬기가 이 이라크와 UAE의 수출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네. 예, 그러면 이 물꼬만 열리기만 하면 거의 대량 수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맞습니까? 일단 중동 시장을 진출하면은 그 주변국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예. 물론 다 모든 그 나라를 이렇게 석권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거점들이 생기면은 네네. 판매 대상국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 수리온 우리 국산 헬기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옛날에 F-50처럼 이렇게 좀 비판과 비난이 많았었죠. 너무 많았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F-50은 그래도 수출 이제 나가니까 그 더군다나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터지니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대접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네. 수리온은 이제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게 우리 육군의 납품 다 끝난다고 해서 이게 수출도 못하는 게 뭐냐 이렇게 약간의 비난이 섞인. 비난뿐만입니까? 네. 디자인 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사실 이제 그 예. 디자인도 이렇게 출발점이 그 원본 설계도를 우리가 이제 가져올 때 네. 사실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슈퍼 푸마 앤드 쿠가 그거를 섞은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별종이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예. 예. 근데 이제 무게를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이제 어떤 헬기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따져보니까 이제 슈퍼 푸마 앤드 쿠가가 8.6톤 최대 이륙 중량. 8.6톤. 예. 네. 그리고 이제 수리온은 8.7톤. 오. 근데 이제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게 예.
이 슈퍼푸마나 쿠가 쪽이 막 그냥 갖다 때려 실면 사람은 그냥 막 밀어넣고 꽉꽉 예. 밀어놓으면은 예? 최대 19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19명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9명은 아니지. 뭐 군장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한 뭐 11명, 12명 11명, 12명이죠. 군장이 이렇게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반면에 현재 KUH-1 수리원은 네. 그 군장을 다 갖추고 총기 이렇게 하면은 네. 9명. 9명. 예, 근데 이거는 이제 KUH-2에서는 좀 늘리겠다. 최대 이륙증도 늘리고 뭐 이렇게 엔진 출력도 네, 늘리고요. 출력을 이제 늘려서 트랜스미션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량해서 KUH-2에서는 11명까지. 11명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개량 사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유, 그렇죠.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원본인 슈퍼푸나 쿠가에 좀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이제 된다는 거죠. 디자인은 살짝 좀 변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말씀 잘하셨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수리원 디자인을 짬뽕 그 설계 디자인을 주면서 잽싸게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로컵사사였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에어버스로 이제 이름을 몇 년째를 바꿨지만은 예. 그 신형 그 모델, 그러니까 수리원을 설계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짬뽕해주면서 지들은 또 다시 깎았어. 그게 신형 헬기가 H175. 아. 그걸 보시면은 예. 어디서 본 듯한데, 아, 그렇죠. 근데 뭔가 잘 라인이 잘 깎았어. 예, 잘 깎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그 최대 이륙 중량을 좀 줄여가지고 네. 7.8톤. 7.8톤. 약간 그 밑에 단계로 해서 최대 이륙 중량. 근데 또 인원, 탑승 인원은 거의 뭐 15명 이상. 그래요? 근데 군장 기준으로 그렇죠. 줄어들죠. 그냥 예. 가볍게 탄다고 생각할 때.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그다음에 때. 그 배열, 예. 좌석의 배열에 따라서 최대 한번 그 후겨 넣어보니까 한번 18명까지 타더라. 그게 이제 H175인데 시장에서는 뭐 아직도 뭐 전체 판매량을 보면은 이제 슈퍼푸마 앤드 쿠가 시리즈가 네네. 2021년까지 1,069대를 인도했답니다. 와, 1069대. 이 헬기 업계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이렇게 팔아치우고 네. 우리한테는 또 변형 설계도를 또 해서 주고 또 자기들 또 그걸 아주 날씬하게 만든 H175로 만들어냈죠. 날씬하게.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게 동체 사이즈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 이 슈퍼푸마나 쿠가 사이즈가 뭐 14.80m 길이가. 근데 또 거의 14m. 네. 근데 또 수리원도 14.96m. 더 커요. 아니 사실상 같은 걸로 봐요. 거기죠. 0. 뭐 이걸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게 그래 뭐 그 디자인의 돼지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뭐 못생길 거야지. 근데 실제 그 내부의 탑승 인원이 뭔가 왜 다르냐? 공간이 이게 뭔가 내부 좀 설계가 좀 협소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사실 지적 사항이었죠. 충분히 지적사항 나올 만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전 배치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면서 네.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별 얘기가 없어요. 잘 날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만나는 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뭐 저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강서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색에 있는 항공대에서 수시로 뜨는 걸 우리가 봐요. 이렇게 미팅할 때. 아니 또 개화산. 그러니까 이제 개화산에 헬기가. 그러면 근데 이제 알아보는 거야. 저거 수리원이야. 그럼요. 하다못해 이제 보면 알죠. 제가 또 이동할 때 택시 기사분들이 예. 다 운전 수리원 날라오네. 딱 보면은 이게 블랙호크인지 수리온인지 저희는 딱 보면 한눈에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이 또 우리 저기 애청자들이 아니 오늘 택시 타셨는데 기사님이 한 번에 알아보셨다고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수리원 날라고 그래서 저 수색대 있는 육군항공 부대입니다. 즐겁게 얘기하고 그거를 비난을 안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이제 국내 이제 헬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비난받던 시절을 지났고 이제는 우리 헬기니까 솔직히 이제 비난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군의 내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됐는데 갖다 팔아야 된다. 인젤은 갖다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그 물꼬를 트는 게 이제 대상 국가가 이라크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 개국인데 구체적인 이제 뭐 협상 내용이라든지 뭐 금액 아니면 이제 특히 그 핵심적인 대수 이거는 엠바고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해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는 가격은 얘기해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따로 이제 취재하신 거를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이 수리온은 양산 가격이 대당 200억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양산 대수가 늘어나면서 차수가 늘어나면서 내려갔어요 숫자가. 그런데 이 블랙호크는 바로 3천만 불, 약 400억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블랙호크의 절반 가격으로 수리온 한 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블랙호크는 최대 이륙 중량이 거의 9.9톤. 어이구. 이게 좀 한 단계 좀 육중하네요. 그러니까 수리온보다 좀 한 단계 위죠. 수리온이 아까 8.7톤이라고 하셨나요? 8.7톤이고 슈퍼푸마나 쿠가가 8.6톤. 블랙호크는 9.9톤. 9.9톤. 야, 1톤 차이 정도 얼추 나는데
1톤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등급이 좀 다른 헬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KUH-1 수리온을 개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성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KUH-2로 해서 이제 개량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네. 하도 이제 그 말들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뭐 수리온이 무슨 뭐 블랙호크급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UH-2가 지금 기획이 됐고 네. 아 그러면 성능 개량해서 거의 준하는 성능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지금 수리온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 블랙호크 헬기가 지금 성능 개량을 포기하고 차세대 기종 개발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에 나오는 헬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성능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그 ABCD 그 소위 개량 그 알파벳 있죠? 네네. 알파벳이 끝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UH60, 네. 뭐 M형까지 뭐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개량을 더 이상 이제 할 필요 없다. 한계에 왔다. 그래서 차세대 그 넘어가자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또 반대로 어떤 수출 시장에서 이제 얘가 이제 조만간 25년, 26년에 생산 라인 이제 절단되면 끝나면은 네. 우리한테 또 판매 기회가 오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좋은 쪽인데 한쪽이 이제 생산 라인 이제 오랜 기간 그 40년 동안 생산했던 걸 끝내는 거니까 네. 개량을 다 거의 뭐 예. Z까지가 뭐 그냥 간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 대상이 그러면 누구냐? 이제 앞으로는 블랙호크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예, 블랙호크보다는 다른 기종이다. 그럼 뭐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뭐 NH90? 그건 등급이 좀 다릅니다. 예. 아, 다른가요? 예. 어.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것도 NH90이 뭐 예. 호주군도 지금 뭐 갖다 버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그 해당되는 지역 유럽의 어떤 그 공동 개발했던 지역에서만 좀 이렇게 쓰는 거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은 그 가서 정비 지원도 하기도 어렵고 뭐 네. 그 물량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그 후속 지원하는 게 예. 제때 못한다. 아. 그 단점으로 지적되어서 NH90이 뭐 경고하지도 못하고 어. 그래서 해당되는 유럽 지역에서는 써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 있죠. 그러면은 이 수리온의 경쟁 기종인 블랙호크라든지 NH90이 지금 잠잠하게 이렇게 지금 어떤 경쟁 기종으로서 활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수리온이 이 가성비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지금 짚고 넘어야 될 게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뭐 자체 헬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그건 다 이제 상투적인 일반적인 얘기고 네. 새로운 다크호스로 좀 먼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레오나르도 헬기. 옛날에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인데 네네. 그 이태리가 이제 거점이고 영국하고 근데 주로 이제 이 레오나르도가 이제 민수 겸해서 군용 헬기, 기동 헬기를 이제 생산을 해서 많이 이제 팔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경쟁 기종이 AW149. 아, 예. 요거는 이제 군용 버전인데 네. 이게 최대 이륙 중량이 8.1톤에 12명이 이제 탑승할 수 있고요. 오. 그리고 경무장이 가능하고 네. 길이를 따져 보니까 14.6m. 그냥 거기서 얼추 거의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동체 사이즈나 뭐 하여튼 최대 이륙 중량이 조금 네.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네. 대략적으로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AW149가 뭐 좋다고 이제 하는데 그 뭐 정평이 나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생산 속도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발주량 물량을 이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급하게 뭐 중동에서는 뭐 사야 되는데 뭐 레오나르도 헬기가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좀 비싸기도 하고 뭔가 좀 빨리 물량을 받으려다가 따져다 보니까 네. 마치 폴란드 상황처럼 아, 대한민국 이제 수리원이 좀 빨리 납품을 할 수 있다. 납기일 준수하면 역시 대한민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테크랩 후속 군수 지원 이제 어떤 인원 엔지니어들이 이제 와서 해주는 게 정성껏 해주고 어떤 그 인건비를 비교하면은 유럽의 사람보다는 대한민국 카이가 조금 낫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해준다. 후속 아, 군수. 그럼요. 정성껏 할 때 이 첫자가 정 아닙니까? 대한민국 하면 정이죠. 아 초코파이 생각납니다. 아, 그럼요. 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W149가 이제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게 크게 대두가 안 됐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또 이거를 이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이제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아, 이거 확 꺾어야죠. 납품을 빨리 하고 할 수 있고 뭐 네. 어떤 후속 군수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리온의 수출 대상국이 이 UAE와 이라크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차후 이 UAE와 이라크 모두 수리온이 좀 대량으로 수출이 될 것인지 아니면 UAE와 이라크 중에 먼저 되는 나라가 따로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업계에서는 또 UAE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업계에서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다른 또 업계에서 얘기하면 또 이라크가 먼저다. 아, 이라크가 먼저다. 예, 그래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좀 순서가 바뀌긴 해요. 나라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UAE나 이라크 둘 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그냥 정확히 얘기해서는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둘 다 발주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뭐 규모는 뭐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퍼스트 배치 처음에 1차분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고 아 그래요? 그냥 후속으로 이제 그 좀 성능을 제대로 가동률이 높게 보여주고 가격 잘 맞춰주면은 네. 2차, 3차까지 가다 보면 이제 좀 더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대략 예. 보통 그쪽 규모가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최소 뭐 이렇게 육군 항공 쪽에서 중심으로 하면 50대 이상. 50대 이상.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후속 판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기동 헬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보유한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육군의 항공 이게 또 북한을 압도합니다. 아유. 질과 양이 말해 있어서. 뭐합니까? 예. 그래서 또는 이 기동 헬기나 이 육군 항공의 헬기 회전 입기 전력이 아주 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우리 국산 제품들도 이제 그 판매 나가서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근본이 우리나라에 다 이렇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인력도 네네.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뭐 전망은 이제 앞으로 이 틈새 시장을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된다 이거죠. 아, 그동안에는 이제 너무 레오나르도 헬기나 에어버스 헬기들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막 네. 뭐 이렇게 동남아 대단한 영업력 있죠. 뭐 동남아 시장에서 뭐 이렇게 뒷돈도 뭐 찔러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판매율이 좋다고 했는데 그게 한풀 좀 꺾이면서 대한민국 이제 좀 유럽 그 중심의 유럽 업체들의 중심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 야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리온이 이 전 세계에서 다크호스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전 선수가 뭔가 생산 라인을 좀 이렇게 예. 정리를 하고 빠지면 그때 그냥 탁 들어가야 되는. 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나 혹평을 들었던 이 수리온 이런 기종들이 뭔가 이 뒤늦게 빛을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좀 감개무량한 기분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일단 두 개 국산 헬기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수리온을 재정리를 이제 하여튼 해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H도 다시 한번 다른 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리온 먼저. 예, 수리온이 먼저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 예, LH는 이제 우리가 연말에 육군에 먼저 이렇게 육군 항공학교부터 시작해서 납품을 하다 보면 이제 25년도에 훈련용 조종사 양성용으로 이제 육군 항공학교 많이 배치된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수출이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배치라는 게 육군 항공학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이제 뭐 국내에 있는 주한 그 대사관들의 무관들이 먼저 보고 그게 이제 본국에 얘기 전해지면 또 이제 그 시찰단이 올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내년 25년도 10월 이제 아덱스 때는 그 현지 그 훈련 부대지만은 그 부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봐야만 LH도 뭐 가성비를 따질 거예요. 그것도 본가 에어버스 헬리콥터에 또 그 원판이 또 있고 또 네. 그거를 또 디자인을 다시 깎은 또 헬기가 또 있기 예.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가성비 같은 거는. 아유, 다 비교해야죠. 예, 그래서 LH는 이제 본격 수출 시장에 나가려면 이제 1년은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숙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전 부대도 보여줘야 되고. 우선 형인 수리온이 먼저 나가고요. 네, 그래서 뭐 여름에 지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뭐 여름에 이제 정식 발표는 뭐 방위사업청에서 하겠죠. 카이하고 공동으로. 예, 곧 이 결과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네, 예. 우선은 저희가 지금 UAE와 이라크에 대한민국의 수리온이 이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 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리온 너무 욕하지 마세요. 댓글에 그 코가 뭐냐 나가 죽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수리온 비난하시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헬기로 이 녀석이 꽉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만 좀 마음을 너그럽게 열어서 포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또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대표님 어떠십니까? 네, 기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릴 때마다 이 피부가 또 탱탱해집니다. 근데 뭐 이 인니 얘기할 때마다 피부가 썩어요, 늘어져요, 아주 주름지고요, 탈모 생기고요, 관절 아주 그냥 연골이 힘듭니다. 그래서 탈모가 생기셨구나. 그러니까 전 진짜 탈모도 좀 심한 편이고 지금 피부도 좀 노화가 많이 이렇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드셔야 되겠네요. 이 사누스 콜라겐 5,000mg 중해제약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아니 110세대라고 하셨죠. 피부도 좀 신경 쓰고 관절, 탈모 그리고 근육도 신경 쓰시고 운동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셔서 같이 110세까지 가야 되는 슈퍼소닉 TV 100세를 넘어가야 되는.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